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서울 지역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백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려드린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1년 동안을 봤을 때 1학기까지는 초과 학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초과 학기 때 들어야 하는 강의는 없었는데 5월 달에 교생 실습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임용 시험에만 올인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격 수기를 총 두 파트로 나눠서 작성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 공부 과정에 대해서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파트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쉬는 날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임용을 준비하는 1년은 다른 사람이랑 경쟁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와 대화하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며 완주하는 장거리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쉬는 날을 저는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표를 통해서 언제 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면 쉴 것인가 이 표를 만들어 두었는데 스스로 작성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쉴 것인가의 저를 예로 말씀드리면 저는 일요일을 정하였고 일요일 24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시기에 따라서는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를 정했을 때도 있었고, 하지만 보통 일요일을 전체에 다 쉬었고, 무엇을 하면 쉴 것인가에서는 그냥 저희 경우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1시간 정도 조깅을 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남은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 또는 시기에 따라서 논술 하나 쓰기 아니면 주간 계획 중 못한 것을 보충하기 이런 것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원래는 계획을 세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6월까지는 그냥 무작정 오래 공부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6월에 정말 극심한 슬럼프가 찾아오면서 저는 하루에 1시간만 공부하고 스터디 1시간만 하고 그 외에는 정말 유튜브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지만 이게 약간 도피적인 것과 맞물리고 불안감과 맞물리면서 정말 하루 종일 유튜브만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자괴감이 들고 그 다음 날에도 하지만 그거를 끊지 못하고 이런 슬럼프를 겪으면서 저는 공부 공간을 그때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집에서 공부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관리형 독서실 집 근처에 있는 곳으로 가서 관리를 받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교시별로 종이치고 뭐 그런 관리형 독서실이 아니었고 저는 이런 계획표에 대해서 관리해주고 그리고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던 스마트폰 그리고 전자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집 근처에 있는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최대한 10시간씩 공부한다고 해도 그러면 다음 월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지? 약간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계획을 세우면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했다 안 했다로 분명하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막연함과 불안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계획을 세우는데 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되고
하지만 또 너무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계획 세우는 게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계획을 조금 안 세우고 공부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간 계획표와 주간 계획표, 월간 계획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간 계획표가 가장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스케줄이기 때문에 저는 일간 계획표를 먼저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로 된 것처럼 이런 순서대로 일간 계획표를 작성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때 제가 첨언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하루에 공부 가능한 시간과 그리고 과목 순서를 이렇게 정하였는데 7월에서 9월까지는 아침에 졸리고 그리고 공부 속도가 느리다라는 아침에는 공부 속도가 느리다라는 저만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아침에 가장 좋아하는 초과정을 공부하고 그리고 점심 이후에 잠이 조금 깼을 때 특학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공부 그런 속도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최대한 빠른 속도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저는 그런 매 일관 계획표를 점검했을 때 과목별 학습 정도를 점검했을 때 저는 특학이 부족하고 초과정이 공부가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중에는 특학을 가장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열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일간계획표 앞면에는 그런 하루 전체적인 시간의 조감도를 작성하였고 뒷면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1번 동그라미에서 할당 시간이 지나면 실행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가 뭔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이전에는 그것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특학만 거의 6시간 공부하고 나머지는 2시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과목 간의 불균형이 조금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되돌아보면 한 과목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자세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말은 다른 과목에서 구멍이 나고 있다라는 말과 저는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모든 과목의 시험 범위를 모두 완벽하게 공부해서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과목 간의 할당 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 무조건 저는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서 과목 간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 시간이 생기게 되면 시간 내에 무조건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해서 공부하게 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일강 계획표를 A4 용지에 앞뒤면으로 복사해서 하루하루 작성을 했는데 일강 계획표의 하루의 계획을 모두 실행했으면 그것을 다 OK 표시를 다 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주에는 남겨두고 그거를 무조건 해결하고 그런 일강 계획표 종이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는 이 시간이 뭔가 종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이 시간은 이미 지나가고 없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뭔가 가시적으로 시간은 흐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상기시키고 싶었고 그리고 제 성격상 뭔가 미련이 좀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제가 했던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시간 그런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버리고 과감하게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간 계획표와 같이 활용했던 것은 월간 계획표인데 저는 이 월간 계획표가 하반기에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간 계획표의 예시를 9페이지에 첨부 1로 해서 예시 특학 과목을 예시로 해서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월간 계획표를 매월 초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작성한 후에 이것도 그렇게 시간을 크게 많이 들이지 않고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 주에 해당하는 부분만 드래그해서 그 부분만 활성화시키면 그 부분만 프린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간 계획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일간 계획표를 버리기 전에 OK 표시한 것들, 실행 완료된 것은 주간 계획표에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였고, 그래서 주간 계획표 중에서 표시가 안 된 부분은 제가 안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토요일에 최대한 보충하도록 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일요일 저녁에,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주 부분을 월간 계획표에서 수정해서 반영하고 또 다음 주에 주간 계획표를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계획표도 마찬가지로 미련 없이 그냥 가고 싶어서 주간 계획표도 다 체크가 완료되면 그냥 버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왼쪽에 첨부한 사진은 마지막 10월에서 11월에 사용한 월간 계획표 사진인데, 주간 계획표 표시를 월간 계획표에 또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간 계획표는 그 매월 초반에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을 하다 보면 계획은 계속해서 수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매월 초에 작성했던 월간 계획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이 주간 계획표를 다시 월간 계획표에 반영하고 이런 시간 낭비는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저는 10월, 11월에는 이걸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를 수정해서 그렇게 할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월간 계획표만 출력해서 이것을 제가 이 속도를 잘 맞춰서 가고 있는지 진도를 점검하는 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험생들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본인이 인지하고 조금 더 자신이 주체가 되고 다른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경험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6월까지는 특히 특학 과목에 있어서는 제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그냥 특학 강사님, 우리 서진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면 되겠지. 왜냐하면 서진 강사님은 많은 합격자들을 통해서 입증이 충분히 되신 분이시니까 나는 그냥 충분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지라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1, 2월까지는 강사님의 강의를 잘 듣고 소화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었지만 3월부터 6월까지가 되니 이것을 저는 소화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학습 속도가 느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기출 분석과 강론 심화가 있을 때 그 우선순위와 그 의미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초수생 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일 것 같은데, 저는 강론 강의에서 언급된 모든 것들을 저는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외워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봤지 기출을 조금 소홀히 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는 와중에서도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나는 왜 3월부터 진도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수기에서 말하는 기출 분석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정말 기출 분석의 조작적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3개월 동안이나 4개월 동안이나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미루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6월이 마무리되고 나서 7월이 되자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내가 가진 문제를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7월부터는 모든 강의 수강을 멈추고 제가 가진 문제였던 기출 분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그리고 10월 초반이 되어서야 저는 기출 분석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기출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제 스스로의 대답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는 무작정 강의를 수강하기보다는 저희 문제였던 토요일 아침에 늦잠을 자는 생체 리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반 직강을 수강하였고 제 필요였던 이런 시험 스케줄에 맞춰서 모의고사 보기 이것을 충족하였으니 저는 해설 강의는 듣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강사님이나 강사님의 커리큘럼 그리고 스터디를 듣지 말라거나 불신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들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훌륭한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공부 방식과 스터디 방법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용감하게 그냥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공부 과정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보니 공부 과정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작년에 합격자 특강을 듣고 나서 저는 슬럼프가 살짝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합격생들은 1, 2월에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와 난 어떤 사람인가 이런 자괴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뒤에 나와 있는 저희 공부 과정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학의 공부 과정은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니 그냥 하나의 예시로만 참고해 주시고 너무 맹신하거나 따라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 과정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을지라도 아주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털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을 끊임없이 후회하다 보면 이것은 끝도 없는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냥 훌훌 털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합격자 특강이나 수기들을 보면서 공통된 의견 이런 것들을 취합하셔서 그 효율적으로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합격 수기를 저는 필기를 하면서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2월 달에 들으면 사실 7, 8월에 하는 이런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별로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합격 수기들을 모아서 독서실에 놔두고 해당 월이 왔을 때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야 할 때 다시 돌아보면 이게 굉장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실 겁니다. 그러니 이런 수기들을 1년 내내 그냥 하나의 공부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파트 공부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강사님 선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강사님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이해 그리고 단기 기억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 장기 기억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조화를 통해서 장기 기억에 강점을 가지고 계신 서진 강사님의 연간 패키지를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3번에서도 말했듯이 자신의 약점과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부 방식을 택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간 패키지를 수강할지라도 모든 강의를 다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연강 패키지를 끊어놓고 제가 필요한 강의는 듣고 그리고 강의를 듣지 않을 때도 굉장히 효율적인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강의를 듣지 않을 때는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 가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과목인 특학에 대해서 시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 2월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크게 벗어난 방향으로 공부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강의로는 기본 이론 직강을 들었고 스터디로는 대면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였고 스터디를 통해서 암기를 했는지 점검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직강을 수강할 때는 매우 집중해서 듣고 저는 꼼꼼히 필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 복습할 때는 최대한 진도를 나간 내용을 복습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거는 모든 합격자들의 수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저도 항상 지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항상 지키지 않아서 자괴감이 드신다면 네,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출문제 풀어보기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틀린 문제의 사고 과정을 체크하고 이 사고 과정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2월 때 풀었던 문제에서 그 틀린 문제는 나중에 풀었을 때도 또 틀리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암기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의 사고 방식 과정을 수정하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하시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전에 암기하는 과정을 가졌는데 이때 저는 도식화를 기준으로 기본 이론서와 서브노트를 최대한 자세히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자세히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세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큰 그런 도식화에 있는 큰 제목들 그리고 큰 개념들을 암기하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또 다시 그 2월에 돌아가 보면 그걸로는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잠재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냥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때 암기를 하셨던 것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스터디를 할 때는 만나자마자 시간을 재고 백지 인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0-40분 정도 백지 인출을 하고 그 시간이 끝난 후에는 그 기본 이론서를 다시 훑어보면서 각자 본인의 백지 인출에 오답이 있으면 그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유가 된다면 다시 한번 외우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간에 어떤 식으로 대략 했는지를 표로 넣어두었고요. 3월부터 3, 4, 5, 6이 문제가 있었던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 점 유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저는 일단 3월부터 기출분석 강론심화 직강을 들었고 스터디로는 대면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서진 강사님의 그런 구두 스피치 피드백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강 전에 기출문제를 미리 풀었는데 저는 대부분 당일 아침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풀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는 게을러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저는 빠르게 시간 안에 다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푸는 그런 훈련을 본의 아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속도가 만약에 느리면 자신이 미리 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도가 나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조금 더 부지런하게 미리 반 정도 풀고 반은 현장에서 푸는 방식 등을 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강을 수강했는데 이때도 매우 집중해서 듣고 꼼꼼히 필기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직강이나 인강을 들을 때 매우 집중해서 듣고 꼼꼼히 필기하기 이거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한 번에 끝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일 복습하기에서는 저는 당일에 직강에서 마련해 주신 다른 공부 공간에 가서 당일에 언급된 강론 자료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론에서 언급되었던 것을 오려서 기본 이론서에 붙이는 작업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저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론을 추가하다 보니 저희 기본 이론서는 2권에서 나중에는
거의 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반기에는 사실 교재를 정리하면서 집약시켜 나가야 하반기 때 이것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건이면 두 건 안에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2건을 6건으로 늘려버렸으니 나중에는 이거를 돌릴 수가 없는 지경에 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오히려 기출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전에 개인 공부를 할 때 저는 어려웠던 기출 문항을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개인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진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 분석을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니 저는 한 문제를 하니 1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습장애 문제가 있을 때 그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모든 개념들을 체크하고 그 개념의 정의, 장점, 단점, 특성, 단계 이런 거를 다들 이런 식으로 써보는 방식으로 기출 분석을 한다고 하길래 저도 그 방법을 해봤는데 모든 개념들을 다 하고 나니 저는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가 50문제가 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다 소화하지? 약간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 그 해답은 너무 그 자세함의 정도의 조절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강론을 정리하는 그 시간을 없애고 기출로만 그렇게 분석을 해 나갔다라면 그 분량들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면 스터디에서는 세 명이서 각자 어려웠던 기출 문항을 5개 정도 골라서 추가 공부를 각자 해오고 스터디에 만나서 각자의 문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모르거나 헷갈리는 개념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저와 개인적으로 맞지 않았던 부분이 그 5개만 공부하고 나머지를 손을 놓게 되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맞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교생 실습을 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했고 비슷한 고민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슬럼프를 겪으면서 기출 분석의 조작적 정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첨부이 페이지 11쪽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스터디를 이때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3명이서 순번을 정해서 구두 인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가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교수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 B는 그거에 대해서 구두 인출을 하고 다음 질문 자기 교수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 다른 C는 이거에 대해서 구두 질문하고 또 다른 질문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두 인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부터 정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강의는 듣지 않았고 스터디도 그냥 주 1회 한 번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검하는 용으로만 스터디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본 이론서를 새로 구입하고 기출 분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역별 기출 분석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진 강사님의 한 권으로 끝내주는 기출 키워드 책을 활용하여서 기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여서 기본 이론서의 단권화를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대면 스터디를 통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두 인출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 달에는 인증 스터디를 추가하여서 이때는 구두 인출 스터디가 이제 2명으로 변경되어 짝 스터디를 하면서 그리고 인증 스터디까지 겸하여서 하였습니다. 인증 스터디에서 한 내용들은 DSM-5 진단 기준을 빈칸으로 뚫어서 채우고
그리고 자폐 진단 기준을 백지 인출하고 UDL 그리고 웹 접근성을 하나로 묶어서 백지 인출을 하였는데, 이렇게 빈칸 그리고 어떤 거는 백지 인출 이렇게 한 기준은 모두 기출 분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UDL과 웹 접근성에 대한 기출을 분석해 보면 그런 문장 그대로를 써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백지 인출로 하였고, DSM-5 진단 기준 같은 경우는 초등을 기출 분석하면 그렇게 문장 형태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빈칸을 뚫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강의로는 모의고사 직강을 들었고, 이때는 문제풀이만 하고 해설 강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인증 스터디만 주 5회 정도 매일매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기출 분석, 단거나 이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중이었고, 그리고 인증 스터디만 매일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격주로 모의고사 강의가 있을 때는 토요일에 참석하였습니다. 10월에도 비슷하게 강의를 모의고사 문제풀이만 하였고, 그리고 스터디는 인증 스터디만 하였습니다. 이때 드디어 10월 초쯤에 단권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저는 본격적으로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월간 계획표가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권화된 기본 이론서만 보면서 그 단권화된 기본 이론서에는 기출이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기출을 같이 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월간 계획표에 따라서 주기를 줄이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였고, 인증 스터디는 계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그 DSM-5 진단 기준과 자폐 그리고 UDL 웹 접근성을 하루에 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 DSM-5 그리고 화요일에 자폐 그리고 수요일에 UDL 웹 접근성 이런 식으로 과목들을 나눠서 했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초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초과정 공부 과정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과정에서 보다 더 자신이 있었고 공부가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월부터 5월까지는 위재건 강사님의 기본 이론 인강을 들으면서 비대면 짝 스터디를 매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짝 스터디를 할 때 선생님을 굉장히 잘 만나서 그분과 1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인강은 최대한 빠르게 수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꼼꼼히 필기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할 때는 위재건 강사님의 스터디 뽀개기 책을 활용해서 함께 해당 문제들을 풀고 그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기본 이론서로 돌아가서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위재건 강사님을 수강하였고 저희 짝 스터디 선생님은 백구팀 강의를 듣고 계셨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강조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였고, 서로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를 하면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매일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를 복습 개념으로 작성을 하였는데요. 매일 진도 나간 분량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과목별로 서브노트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제가 서브노트를 스터디 끝나고 정리하면 화요일에는 짝 선생님이 서브노트 정리를 하시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과목에 대한 기본 이론 서브노트를 5월 달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서 7월에는 강의는 강론 인강을 들었고 스터디는 그대로 짝 스터디 5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론도 최대한 빠르게 수강하고 꼼꼼히 필기하면서 들었습니다. 스터디는 기본 이론 서브노트를 구두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한 30분 정도의 분량을 나눠서 외우고 스터디 전에 외우고 스터디에서 만나서 외운 것을 각자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그대로 강론 인강을 듣고 그리고 비대면 짝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이때 스터디는 기본 이론 서브노트 암기가 1회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강론 인출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특꿈에서 주디스 선생님이 올려주신 강론 인출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저는 특학 같은 경우에는 단권화를 진행하였고 초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에 있어서는 서브노트를 작성하였지만 이렇게 초과정 강론 같은 부분은 본인이 자료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선생님들의 그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출 문제들을 보면서 중요하다라는 문제만 선별하여서 번갈아 가면서 문제를 내고 답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론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초과정과 특과정의 핵심 역량에 대한 백지 인출 인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개인 공부로는 기본 이론 서브노트를 개인적으로 계속 암기하였습니다. 저는 빈칸 채우기 방식을 저와 가장 잘 맞아서 이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저는 옛날에 하는 구몬 학습지 이런 것들의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빈칸을 단계별로 점차 늘려나가서 약 3단계 정도로 만들고 이것들을 저는 빈칸을 메우고 그것을 채점하고 이런 하루하루의 그런 분량들을 수행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월간 계획표를 활용하여서 진행하였고 스터디 전에 강론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였습니다. 스터디를 진행할 때는 동일한 방법으로 강론의 1회독 강론 인출 자료를 활용해서 1회독을 완료를 하였고요. 저희가 봤던 과목은 국수사과 미술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에 대한 인증은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10월에는 개인 공부를 할 때 한 과목씩 합체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기본 이론 서브 노트, 그리고 강론 인출 자료, 그리고 특과정 자료까지 모아서 국어, 수학 이런 식으로 한 과목씩 합체를 했었고 그리고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당 시간을 정해놓고 기본 이론을 볼 때는 서브노트에서 제가 틀렸던 것만 암기하고 그리고 모형만 암기하고 강론은 스터디 복습 그리고 특과정은 기출 분석 바탕으로 한 암기 이런 것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로는 이때 강론 2회독을 완료하였고 이때부터는 미술은 제외하고 국수사과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에 대한 백지 인출은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매일 진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8월부터 백지 인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 하다 보니 이제 매일 하지 않아도 이미 장기 기억화되어서 굳이 매일 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특학 같은 저희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데 더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11월에는 월간 계획표에 따라서 주기를 줄이면서 여러 번 암기를 하였고 그리고 스터디에서는 강론을 3회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시 돌아와서 핵심 역량을 백지 인출로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그 초과정 강론 스터디를 시험 전날까지 진행을 하였는데 실제로 시험 전날에서 봤던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는 이런 것들을 스터디를 꾸준히 진행한다면 여러분의 기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특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부터 5월까지는 위재관 강사님의 기본 이론 인강을 들으면서 특과정에 대해서 필기를 해두었습니다. 위재관 강사님은 기본 이론을 강의할 때 특과정도 같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할 때 기본 이론을 수학의 기본 이론을 쭉 강의해 주시고 끝에 공통교육과정에 대한 강의 그리고 기본 교육과정에 대한 강의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해당 내용을 꼼꼼히 필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특과정을 그냥 손 놓고
놓고 있기가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이때 특검에서 비올라 선생님의 특과정 체크리스트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활용할 때 제가 특과정 기출 분석을 하면서 그 특과정 체크리스트 자료에 단권화하는 작업을 똑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 보면 어떤 부분에서 기출이 나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월부터 5월에 필기했던 것을 보충하고, 그리고 강사님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들을 옮겨 적으면서 중요도를 구분하는 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단권화 자료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8월, 9월에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정해두고 해당 시간에만 단권화 자료를 암기하였습니다. 특과정 같은 부분에는 어디서 나오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경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자료에서 나오면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이 자료만 외우자라는 생각으로 해당 시간만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특과정을 초과정이랑 합체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초과정과 특과정의 차이점 위주로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과목인 총론과 장특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서 2월까지는 개인 공부로 진행을 하였는데 이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그때도 못 찾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을 하다 보면 본인이 필요한 요구들이 생기고, 그리고 문제점들이 파악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월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카톡 인증 스터디를 매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원들과 분량을 나눠서 빈칸 자료를 난이도별로 만들고 하루의 분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빈칸을 채우고 인증하였습니다. 저는 이때 하루의 분량을 정할 때는 그런 제가 할당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 9월에서는 스터디로 비대면 짝 스터디를 매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공부 시간에는 총론, 장특법을 기출 분석한 후 하나의 자료에 단권화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원문을 사용하여서 단권화를 하였고, 그래서 원문을 보면 굉장히 딱딱하지만 제가 기출 분석한 그런 흔적들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그대로 외워야 되고 어떤 부분은 언급만 되었고, 이런 식의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에서는 해당 분량을 스터디로 함께 암기하고 구두 인출하는 방식을 진행했는데, 총 하루에 1시간을 만났을 때 30분은 장특법, 30분은 총론, 이렇게 나누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음소거하고 각자 통문장으로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암기가 다 되었을 때 음소거를 해제하고 번갈아 가면서 본인이 암기한 통문장을 구두 인출하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그것을 맞는지를 체크해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진행하면서 하루의 분량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는 이제 개인 공부로 다시 전환을 해서 해당 분량을 타이핑해서 통문장 백지 인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우고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외웠기 때문에 통문장으로 백지 인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을 체크하고, 그리고 그 부분만 암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론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뽑아내서 이것을 묶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론의 문장 안에서 어떤 것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것은 원격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장들을 하나로 묶어서 문제가 나온다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떠한 총론의 문장들이 있다, 이런 것을 카테고리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특법의 경우에는 저는 외우기가 까다롭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다시 하였는데, 네, 저희 그런 사고 체계대로 다시 원문을 구조화하여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점자 그리고 수어, 특히 지화에 있어서는 저는 장기 기억에 정착될 때까지는 매일 10분씩이라도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장기 기억이 된 이후에는 매일 점자와 수어 모두 하지는 않고 하나씩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자는 학부 때 외운 상태여서 1월부터 그냥 점자 규정 빈칸 자료를 활용해서 매일 10분 정도 졸릴 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가까이 왔을 때는 기출 문제 형태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형식대로 문제를 내고 그리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수어 중에서는 지화만 한글, 숫자, 영어만 외웠는데 이때 유튜브를 활용해서 외웠습니다. 상반기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10분 정도 졸릴 때 똑같이 공부하였고 이때 수어 지화를 공부할 때는 지화 그 그림표에 빈칸을 뚫어서 그 해당 지화가 어떤 것인지 그런 빈칸을 채우는 형식 그리고 지화 그림을 하나씩 오려서 저는 카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작위로 배열해서 이게 어떤 글자인지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한글 글자를 이 카드로 다시 만들어 보기도 하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네, 논술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6월부터 서진 강사님의 교직 논술 직강을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범 답안을 한 1회 정도 따라 쓰고 직접 여러 번 작성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적인 틀을 체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때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시간 제한을 무조건 두고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60분 안에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정말 이상적이고 완벽한 답안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시험장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그런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그런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 밴드의 인증을 한 후 상호 피드백을 하는 스터디였습니다. 주 1회 진행하였고 기출문제 답안지를 인증하면 서로 잘한 점과 못한 점에 대해서 댓글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다 푼 후에는 여러 강사님들의 문제를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접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여러 강사님들의 문제를 접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 형식으로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강사님들의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논술에서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당혹스러운 그런 주제가 나왔는데 저는 이런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서 그런 당혹스러움에 대해서 조금 덜 타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카톡 인증 스터디를 주 1회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스터디1이 번갈아 가면서 랜덤으로 문제를 내면 답안지를 시간 내에 작성해서 인증했습니다. 이때 상호 피드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월간 계획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시는 한 주에 한 영역을 하는 그런 주기입니다. 1월 1, 2월 기본 이론 시기 그리고 3에서 6월 기출 분석 강의 때는 이런 식으로 주마다 한 영역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되면 한 주에 두 영역을 하는 그런 스케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한 주에 3영역, 한 주에 6영역 이런 식으로 늘려지게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뒷부분입니다. 10쪽에 있는 것인데 시험이 2개월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시험 일자로부터 역으로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시험이면 금요일에 12영역을 다 보고
그리고 그 전에는 6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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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영역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속도에 맞추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첨부 2에서는 기출 분석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정리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기본 이론서에 제목들을 위계화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식화와도 연결이 되는데 가장 큰 단계에서 파란색, 그다음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색깔을 정하셔서 위계화하였습니다. 정서행동 장애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행동 장애의 도식화를 보시면 처음에 정의, 판별, 개념적 모델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이때 파란색을 사용해서 저는 라벨링을 하였고 그 다음에 개념적 모델 안으로 들어가면 신체 생리학적 모델 이런 식으로 5개의 모델이 나옵니다. 이때는 초록색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위계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었고 그리고 인지주의 안에 들어가서도 모델링이나 뭐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귀인 재훈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옵니다. 이 개념들은 같은 위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개념에 따라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주황색 이런 식으로 저는 컴퓨터의 폴더처럼 그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것은 한 권으로 끝내주는 그 기출 문제집인데 왼쪽에 기출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기본 이론서가 있습니다. 왼쪽에 기본 이론서 내용이 있고 오른쪽에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오른쪽 문제를 분석해서 왼쪽에 표시를 하고 이것을 기본 이론서에 다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6중등 문제를 보시면 가에서 사용한 전략의 명칭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명칭 이것이 기출에서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은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서에 표시할 때는 답이 되는 것에는 빨간색으로 줄을 쳤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줄을 치고 그리고 전략의 명칭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전략의 명칭을 써두고 이거는 검정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답이 되지는 않지만 기출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출에서 굉장히 요약해서 그런 개념들을 잘 정리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논박을 통하여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을 이렇게 수정하고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이런 문장들을 저는 기본 이론서에 옮겨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을 분석하고 단권화를 한 후에는 이 자료들만 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암기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저는 다음 쪽에 마지막 그 그림들을 보면서 이 정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그림은 기출 분석을 한 이후에 저희 기본 이론 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기본 기출 분석을 하기 전에 그냥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한 그런 책입니다. 동일한 그런 쪽을 찍었는데 왼쪽을 보면 어떤 부분에 빨간색 표시로 된 것은 기출 문제에서 이 문장을 그대로 작성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것은 기출 문제에서 언급된 부분이구나. 그리고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기출에서 이러한 질문으로 물어봤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등을 통해서 경향성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시간이 부족하면 빨간색만 외우기도 하고 아니면 빨간색, 파란색만 외우기도 하고 이런 식의 완급 조절이 가능한데 오른쪽에 그런 정리된 것을 보면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봐야 할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오른쪽에서는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필기를 해두었고 그리고 기출도 표시를 해두었지만 여러 강론들의 내용도 다 짬뽕이 되어서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가서 여러 번 돌릴 때 많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왼쪽처럼 기출 분석을 해서
단권화를 작업을 상반기에 마치시고 그것을 하반기에 계속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긴 특강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